오늘부터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135페이지. 자, 감정평가에서 시험 문제가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계산 문제 1문제 빼놓고 5문제는 뭐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면서 어디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1절 감정평가의 개념,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배웠던 거 가볍게 좀 확인해 보면, 자, 1번 평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 그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은 시장에 나오는 건데 부동산 시장 완전하고요,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하죠.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부정성, 그러면 이제 가격과 관련된 것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 부정성이라고 한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 쪽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특히 단기에, 장기에. 단기에, 그렇죠. 단계는 가격의 곡이 크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다.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사례를 구하는데 시장이 전국 단위다, 지역 단위다, 지역 단위다. 1번 영속성 때문에 미래를 고려하지만 미래의 예측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 결정된 가격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3번 평가의 기능,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그럼 136페이지, 그럼 평가에 시험 문제 나온다는 평가의 분류,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죠. 1번 공적평가와 비교되는 말은 공인평가인데, 공적평가, 사적평가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네요. 그럼 공기관이 하는 것은 공적평가고요. 자격을 갖춘 사적 주체가 하는 것은 공인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은 뭐고요? 공인평가. 2번 필수와 비교되는 말은 뭐고요? 임의.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의무는 자유의사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요. 그럼 과세, 보상 이런 건 필수적 평가한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죠. 근데 경매평가는 뭐고요? 경매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죠. 담보평가는요? 담보평가, 내가 집을 담보로 돈 빌릴 때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의무적 평가죠. 자, 3번 공익목적, 사익목적은 단어 그대로고요. 4번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 시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데 원칙은 뭘 거고요? 평가는 항상 현재 상황 그대로 하는 거죠. 현황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가는 건 뭐라고 하고요? 서구. 미래를 참작하는데 불확실한 미래는 조건이고 확실한 미래는 기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기한 나오게 되면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 나오거나 아니면 미래에 도래할 시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 감정평가 규칙 내용은 감정평가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그대로 따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문 많이 익숙해 두시면 답 찾기가 되게 수월한데, 1번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용 상황 그대로 하는 거니까 현재 상황 그대로 하는 거겠죠? 현황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걸 평가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걸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다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억하실 때 합법적인 선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공법상의 제한이 받는 것이 합법적인 상태겠죠. 이 항 보시면 예외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외는 조건이 나와야 되죠. 그 조건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니까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거예요.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하게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가치,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3항 보시면은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때라도 불법적인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뭘 검토해라? 적법성을 검토해라 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조금 더 되시면 그 앞에 있는 말들 좀 보실까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뭘 검토하라고요? 적법성. 그럼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항 보시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라?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5번 물건에 의한 분류도
여기는 앞에 배웠던 토지 용어를 연결하시면 쉽지요.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는 필지라고 하고 가격 개념의 땅은 획지라고 하는데 1필지가 1획지면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럼 여러 필지가 1획지면 물건은 여러 개지만 가격은 하나란 얘기고 1필지가 여러 획지면 물건은 하나지만 가격은 여러 개란 얘기죠. 그 용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네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일단 평가 규칙을 먼저 좀 볼까요? 일단 원칙은 물건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1번 평가는 물건마다 어떻게 한다? 개별이란 단어 동그라미 딱 치는 거죠. 근데 이 항 보시면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 그럼 뒤로 쭉 내려가서 어떤 단어? 일괄. 3번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가 다르다. 그럼 뒤로 쭉 내려가서 구분. 그리고 4번 일체용되는 일부분 이렇게 나오면 뒤로 쭉 내려가서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전페이지로 오셔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박스 밑에 5번 물건에 의한 평가할 때 개별 평가는 물건별로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1필지가 1획지인 경우고 2번 일괄 평가는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거죠. 여러 필지가 1획지로 이용될 때 하는 거고요. 3번 구분 평가는 뭐가 다를 때 가치가 다를 때 하는 거고 거기서 대표적인 예가 산림이에요. 산림을 임지와 임목, 산지와 임목 이렇게 나오면 땅과 나무는 뭐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무슨 평가? 구분평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재단은 옛날에는 구분평가라고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은 구분평가라는 이름은 이제 버렸고요. 다만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지요.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 설비도 있고 권리 형태의 복잡한 자산들이 있지요. 그럼 그걸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되겠다? 개별을 다 합산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서브노트 뒤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서브노트 16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보여주시면 중상단에 4번 물건별로 기타 물건 평가할 때 가로 1번 산림 나와 있죠? 그럼 산림에서 1번 산지와 임목이란 단어가 딱 뜨면 뒤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평가의 대표적인 예지요. 뭐가 달라서? 뭐와 뭐가? 그래서 산지라고 하는 땅과 임목, 나무가 가치가 달라서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원래로 오시겠습니다. 그럼 137페이지 4번 부분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수용 들어가는데 전부가 수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수용 들어갈 때 자녀지. 그럼 자녀가 일부분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독립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제 없어진 용어예요. 다만 학문적으로 검토할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 표준지 평가가 독립평가의 케이스인데요. 이 표준지는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땅들은 건물이 있는 땅이죠. 어떤 땅이에요? 건부지지요. 하지만 이 건부지인 땅을 표준지는 항상 뭘로 평가해요? 나지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건부지라고 한다면 건물이 있는 땅이니까 건부 감가가 고려되겠지요. 근데 나지라고 한다면 건부 감가를 반영하지 않고 토지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독립시켜서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네, 건부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게 독립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가치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단락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내용이죠. 먼저 부동산의 가치를 정해보면 부동산의 가치란 미래를 반영한 언제값이다, 현재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두 가지죠. 언제를 반영한, 미래를 반영한 언제값, 현재값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 투자에서 내가 개념 쓰는 거예요, 현가 개념 쓰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값이지요. 그러면 현재값을 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뭐가 주어질 거예요? 미래값이 주어지겠죠. 그럼 미래를 언제로?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1년 후 이렇게 나오면 무슨 생각하라고요? 현재로 돌려야지요. 그런 얘기잖아요. 미래를 반영한 언제값, 현재값.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에서 물어본다면 어떤 특성?
영속성, 내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는 건 언제 사고? 현재 사